저는 젊은 시절에 한때 체육교사를 했기 때문에 데이트 포인트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사업을 할 때도 몇 번 어려운 관계, 아주 너무나 어려워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을 지나고 나서야 성공의 그 쾌감을 맛보는 것처럼 운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3분의 2 지점까지 가면 아주 숨이 턱까지 차고 가장 힘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하면 죽을 사자 사점입니다. 사점, 죽는 점이란 뜻이죠. 그만큼 어려운 점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먼저 뛰기 전에 숨을 비축해 가지고 뛰는 게 아니잖아요. 뛰다 보니까 숨이 부족해서 숨을 헐떡헐떡 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빚을 지게 돼요. 우리가 빚을 많이 지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산소에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걸 산소 부채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에 빚을 많이 지면서 뛰고 가는데, 자, 우선 많이 뛰면은 열이 올라가서 체온이 올라가요. 두 번째는 이 근육 속에 있는 글리코겐이라는 것을 태우게 되면, 휘발유를 태우면 매연이 나오듯이 젖산이라는 노폐물이 나와요. 젖산이라 해서 산성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독하게, 산이니까 얼마나 독하겠어요. 그런 우리 몸이 산성화되면서 그 젖산에 의해서 몸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pH 농도도 상승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주 극도로 어려운 환경을 만든 때가 있어요. 가장 산소의 빚도 가장 많이 지고, 또 이렇게 pH 농도도 높고, 또 그러니까 산성화되고 아주 굉장히 어려운, 체온도 높고 뭐 이런 상태에 간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데드 포인트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건너뛰었어. 그럼 숨을 막 헐떡헐떡 뛰어가지고 빚을 막 갚으니까 두 번째는 조금 덜한 때가 옵니다. 그걸 세컨드 윈드라 그래. 두 번째 부는 바람이다 이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뭘 해보면 잘 안 되는 때가 있고, 큰 어려운 과정을 넘고 나면 그런 대로 참을 만한 때가 와요. 마라톤 뛸 때도 그렇습니다. 가장 힘든 때를 한 곱이 넘기면 그 다음에 좀 두 번째 부는 바람, 세컨드 윈드처럼 좀 부드럽게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렇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불하는 것도 똑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연불도 처음엔 편하게 잘 되지 않아요. 처음엔 힘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좀 용기 있게 초발심으로 그 열정으로 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 가면 아주 힘든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데드 포인트를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 데드 포인트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다시 세컨드 윈드라는 그런 상태에 온다는 것이죠. 그 일본의 마쓰비시 전기라고 있잖아요. 그게 뭐 마츠시다 전기라고, 이게 글로벌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엄청나게 큰 기업인데 그 기업의 창업주인 사람이 이 고노스케라는 이 창업자는 회장이죠. 이 사람은 경영의 신이라고까지 불러요. 하지만 그의 인생살이의 시작은 참으로 고달프고 불운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아버지가 파산을 당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됐어요. 그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다니고 중퇴하고서 오사카로 가서 자전거 포에 심부름꾼으로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들 공부할 어린 나이에 낯선 타지에서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래서 울면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나중에 570개 기업에 종업원만 19만 명을 거느리는 세계적인 대기업을 키워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큰 성공을 거뒀으니까 기자들이 가서 많이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회장님은 어떻게 이처럼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이게 우리 연불하는 사람하고 너무 관계가 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의 큰 복을 3가지 타고 태어났네. 첫 번째는 가난이라는 축복을 받았고, 두 번째는 몸이 아주 허약하다는
허약한 몸을 받았고, 세 번째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못 다닌 못 배운 것. 이 세 가지 은혜를 받고 태어났다네 하면서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을 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아주 확실하게 깨달았네. 또 내가 몸이 너무나 허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이 깨달아서 늘 건강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겨울에도 냉수마찰을 하고 냉수마찰을 날마다 하고 90세가 넘었어도 건강을 잘 지키며 살고 있다네. 또 참 무식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늘 나의 스승으로 받들고 있다네. 참 많이 노력했지.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많은 상식과 지식, 회사 운영 능력을 얻었던 것이네. 이렇게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주기 위해 하늘이 준 시련이고 곧 나에게는 큰 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네. 지금도 항상 이 세 가지 복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네. 여러분, 이 마스시다 전기의 고노스케 회장의 말이 어떻습니까? 참 이러니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킬 수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불자로서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해서 살면서 부인과의 관계 또는 가족들, 자식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여러 가지 친구들과 관계, 회사의 직원들과의 관계, 도반들과의 관계, 너무나 많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오히려 감사한 그 고난을 오히려 감사로 바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옛말에 100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 90리까지 가는 걸 절반으로 생각하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 나머지 10리가 그렇게 힘들기 때문이죠. 여지껏 뛰어왔더니 너무 데드포인트니까 그때가. 그 데드포인트를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리가 아주 힘이 들어. 또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고. 그게 중국 고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업이나 연불이나 마라톤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니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불해가지고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이 제가 요새 슬로우 조깅이라는 걸 매일 같이 해보니까요. 저희 아파트 한 바퀴 돌면 2,500보예요. 두 바퀴를 돌면 5,000보기 때문에 오전에 5,000보 정도만 뛰고 생활하면서 한 1,000보 뛰고 나머지 오후에 또 한 4,000보 뛰면 10,000보 정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걷기도 많이 해봤지만 걷기 가지고는 어떤 분이 저를 같이 이렇게 오늘도 같이 돌았는데요. 그분이 걸어가지만 저보다 훨씬 빨라요. 그런데 아주 천천히 뛰지만 뛰는 거하고 걷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뛰는 거는 몸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근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근육이 살아납니다. 천천히 뛰어도 세게 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선수가 될 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뛰는 거라면 아주 슬로우 조깅이라는 것 자체가 걷기하고 뛰는 거의 중간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뛰는 거와 아무리 늦게 가더라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고 뛰면서 연불을 하잖아요. 아주 좋다는 걸 느꼈어요. 걷기 명상도 걷기 연불도 좋지, 경행 연불이라 그러죠.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슬로우 조깅하면서 뛰면 여러 가지, 두 가지 걷는 운동과 연불이 같이 되지만 이건 근력 향상과 걷기와 연불이 같이 세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일석이조간의 일석삼조인 것입니다. 굉장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연불을 하다가 겨울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보약을 먹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하면서 그 도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응원을 받고 격려를 하고 서로 해가지고 이걸 난관을 뛰다 보면
금방 몸이 더워지나요? 아무리 추운 날이라 하더라도 오늘 영하 13도였지만 뛰다 보니까 한 바퀴 거의 뛸 때쯤 되면 2000보 이상 뛰면 뒤에서 등줄기에서 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금방 염불 해도 금방 환희심이 생기지는 않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면 물 끓인 것처럼 몸이 데워져서 땀이 나고 이렇게 운동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 전에 그만둔다면 아마 운동에 효과가 없을 거예요. 땀이 나야만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몸이 데워졌다는 뜻이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주전자를 난로 위에다 놓고 끓이면 얹어놨다가 내리고 또는 불을 켰다가 껐다 이렇게 하면 언제 정말 이 주전자가 물이 끓겠습니까? 물도 똑같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데드포인트를 만나게 되고 세컨드 윈드를 만나게 되고 진정한 성불의 경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